자,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예, 쌀쌀해졌고, 또 이제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자, 지수는 미국장이 뭐 실업률 하락으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예, 뭐 요거는 이제 달러인데 달러는 사실 뭐 이런 자리를 좀 이탈해주면 좀 좋겠지만은 이 자리를 또 이탈하지 않으면 또 이 상단까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러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뭐 구더기 뭐 무서워서 된장 못 담굽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렇게 또 우리는 또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친구들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차트 뭐 나스닥이나 다우 한번 볼게요. 예, 이 친구가 이 저점을 또 어떻게 될까요?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다행인지 몰라도 또 우리가 또 월요일 날은 또 임시 휴무기 때문에 장이 안 열려서 또 이런 어떤 결과물에 대한 반영을 받지 않아서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또 저점을 또 깨버린다게 되면 또 우리 증시가 또 굉장히 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또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매매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코스피 자리인데요. 사실 뭐 1차 도일선을 갖다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해주는 모습인데 이 자리를 만약 이탈한다면 다시 또 저점으로 가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지수의 또 흐름과 상관없이 조금 급하지 않게 한 템포 정도만. 자, 예. 자, 그래서 뭐 지수가 이제 흐른다라고 해도 사실 또 버티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종목들을 또 유심히 또 선별을 해서 또 매매를 하면 됩니다. 또 오늘 방송을 또 이제 찍게 된 이유가 뭐 시장의 상승과 흐름에 상관없이 또 그래도 힘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또 방송을 또 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한창산업이라는 건데요. 한창산업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한창산업이라는 건데 제가 저점을 주면 빠지면 사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맞죠? 저점을 좀 빠지면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점에서 많이 샀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또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보유하고 저점에서 샀다라고 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도 수익이고 저점에서 샀으면은 그 수익이 뭐 한 15% 이상 났겠네요. 좀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1차트 21선 요놈이 요렇게 하늘을 좀 쳐다봐주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또 요 트릭에 한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 그 친구가 1차트 21선이 조금 살짝 꼬꾸러져 있길래 좀 하늘을 쳐다보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상한가를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뒤에도 이제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 냈긴 냈지만 이런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저점에서 잡아서면 이렇게 단기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거의 한 뭐 5% 정도로 매도가 가능했는데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차트의 흐름들을 읽을 수가 없으면 또 매매하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이노시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를 관찰하면서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B2N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11선은 살짝 벗어난 부분인데 이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친구 한번 주지 않을까요? 한번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SJM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런 자리에서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또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점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차트의 흐름만 조금만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저점과 고점, 그리고 이제 상승 추세와 박스권의 어떤 흐름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스윙으로, 단기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시장에서 치고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레이저셀입니다. 레이저셀. 자, 이런 것들도요. 뭐 실질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준다면 요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자리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 7,300원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닥 관련이고, 반도체 최근 뭐 또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에 있는 우리 공장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괜찮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점칠 수 있다면 집 팔고 논 팔고 건물 팔아서 다 주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식은 욕심을 내는 그 순간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7,300원을 저점으로 잡고 이 친구들은 한번 매수를 해본다면 뭐 실질적으로 1차적인 것은 뭐 이런 어떤 목표가까지 한번 가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한 12,000원 12,000원 돌파한다면 또 이런 저항대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쭉 치고 가는 것보다는 뭐 상승 추세로 갈지 않을 것인가, 박스권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이 문드러져도 한번 또 매수해 볼 만한 친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AFW라는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AFW는 이런 자리 저점에서 사서 수익을 좀 많이 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뭐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드린다면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단, 박스권 하단,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하락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이었어요. 근데 이런 힘들이 들어오니까 실질적으로 추세를 이제는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지난 과거의 종목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상승 추세로 돌려내고 있다. 그래서 1차트를 보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런 어떤 4,340원 이 박스권의 저점을 이탈할 것인가? 그걸 일단 관찰해야 되겠죠. 4,34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1차트 21선을 지지할 것인가? 그것도 관찰해야 되겠죠. 지지하면 사야 되는 거죠. 맞죠? 만약 지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단의 지지를 언제 할 것인가? 이걸 또 봐야 되겠죠. 또 지지하고 있다면 한번 사보고 슈팅 쏠 때 이 1차트 21선을 이런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트 2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길게 달고 1차트 21선 아래에서 끝나는 게 있고, 1차트 21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고 양봉을 탁 그리고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 친구들은 또 가거나 아니면 하루 정도 조정을 딱 주고 바로 또 가거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한컴 라이프케어라는 종목입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실질적으로 이 친구도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입었던 하락 추세의 옷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상승 추세로 돌린 멋진 명품 옷으로 갈아입은 그런 어떤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오. 한금 라이프케어 현재 이 자리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요때는 1차트 21선이 요 놈처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그리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저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놈들, 그때 저점에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이 좋지 않아도 혼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애들은 충분히 돈을 버는 데는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 나아졌어요. 나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요 저점에서 또 잡았죠.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19% 상승을 했고 또 이런 저점에서 또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더니 또 이런 또 상승. 자,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친구가 역할은 합니다. 이 친구가 역할은 다 하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좀 관찰을 좀 하시면서 자, 한번 볼게요. 이 저점을 이탈한다? 그럼 기다려야 되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번 사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면 슈팅을 내겠죠. 그럼 그때 또 위에서 고점에서 또 팔아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5일선을 지지하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5일선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또 한번 사보는 겁니다. 또 상승한다? 팔겠죠. 근데 5일선마저 지지를 못하고 이탈한다? 그러면 21선하고 키스하러 가겠죠. 요거. 예. 키스하러 가겠죠. 21선하고 붙을 때가 기다리는 겁니다. 자, 기다렸다가 슈팅 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챙기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KBG라는 종목인데요. KBG. 자, KBG는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요. 하루, 둘, 이렇게 해서 어제는 매매를 안 했어요. 우리가 어제는 매매를 안 했고 요 이틀 정도의 저가에 잡아서 하루는 12% 상승, 하루는 6% 상승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친구가 밑으로 쭉 빠졌습니다. 맞죠? 이 조정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기라는 겁니다. 사기. 왜? 거래량이 요것밖에 안 터졌어요. 자, 그 앞전에 4일간의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요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맞죠? 이건 뭡니까? 사기라는 겁니다. 예. 이 종목을 흔들고 있는 주체 세력이 여러분들을 쫄게 만들고 있다. 겁먹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날 이 상한가 가는 이 가격, 종가 가격까지 지지를 하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21선을 키스할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관찰해 보면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1차 매수해 놓고 상승하게 되면 수익을 챙기면 되고 지지를 하면서 또 하루 더 지지, 또 지지라고 한다면은 또 모아가는 매매 가능할 것이고 1차 매매를 했는데 다시 또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 자리 기다렸다가 2차 매수, 2배수죠. 그래서 2배수를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슈팅으로 줄 때 수익을 기쁘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단기 매매가 가능했고요. 단기 매매가 가능한 후에 조정을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지 자리를 보면서 스윙으로 매매할 수 있는 스윙 관련주가 됩니다. 그런 흐름을 좀 알면 단기 때도 해먹을 수 있고 스윙 때도 해먹을 수 있고 스윙 때는 또 매매를 하면서 추세를 관찰하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리면 또 엘리어트 파동으로 상승을 하겠죠.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알고 나면 이 박자와 리듬만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런 종목들을 말라 찾아야 제가 찾아서 방송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VIP 방으로 또 링크를 클릭하시고 또 입장을 하시면 또 이런 종목들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뭐 따로 이제 우리 또 함께 하시는 VIP 방에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주식으로는 아마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 저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께서는 꾸준하게 돈을 벌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뭐 작은 건물도 또 사서 월세도 받고 있다라고 이런 어떤 자랑도 하십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보람되죠. 맞잖아요. 주식이란 것을 또 그분에게 제가 무기를 장착해드리고 뭐 기존에도 잘 하셨겠지만 매매 센스가 있었겠지만 또 무기가 생겼고 그 무기가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평생 주식해도 이럴 일이 없답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그분은 계속 수익 인정을 하는 분, 그런 분들이죠. 자, 레이저셀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사료 관련주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겠죠. 뭐 푸틴이
핵을 쏘겠나요? 쏘게 되면 끝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일 사료와 이 고려 산업, 그리고 대주 산업 차트가 좀 거의 좀 비슷하다 세 개가 그죠?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겁니다. 자, 이 친구는 5일선에 지금 걸쳐져 있고요. 밀린다면 21선까지 내려올 거고요. 밀리지 않는다면 지지할 것이고, 지지한다면 사보는 겁니다. 5일선을 지지한다면 사보는 거고, 5일선을 이탈한다면 21선을 지지해 주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일선, 21선 위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밑으로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지지해 준다면 사보는 건데, 이 친구가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패스하면 됩니다. 안 사면 돼요. 종목 너무 많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요. 자, 대주산업 매수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안 사면 됩니다. 내가 살려고 했던 이유가 사라지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려고 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안 사면 돼요. 주식이 그런 겁니다. 2,500개 이상의 종목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그 종목을 사야 될까? 안 사면 돼요. 매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안 사면 된다라는 거죠. 자, 5일선 걸쳐 있습니다. 지지할 것인가? 아래 꼬리 달고 멋져요. 수급도 괜찮은 것 같던데? 수급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주산업, 고려산업, 이런 한일사료 이런 것들은요. 5일선을 이탈할 것인가? 아니면 21선을 이탈할 것인가? 지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해서 또 줄 때 시계 챙기고 나오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에 뭐 이 종목 제가 지금 6개 말씀드렸잖아요. 7개 총 말씀드렸습니다. 뭐 AFW, 뭐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KBG, 레이저셀, 한일사료, 고려산업, 대주산업.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종목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 템포를 조금 한 템포 늦게끔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점을 깰 것인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안 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깬다면 깨라고 하십시오. 깬다면 깨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격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뭐 이런 것들 쭉쭉쭉쭉 빠집니다. 뭐 실적이 안 좋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카카오페이가 쭉 빠진다. 바닥권에서 좋지 않은 바닥권에서 안 좋은 실적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10번 정도 나눠서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마이너스 한 5% 정도 1차 매수해놓고 마이너스 5% 빠진다? 그러면 2차 매수.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산다라고 하면 100만 원씩 10번을 나눠놔라는 얘기죠. 파란불 킬 때마다 마이너스 5% 정도 빠질 때마다 그렇게 모아간다면 아마 중기로 보유하고 있다면 한 내년 정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빠르면 올겨울, 늦어도 내년 한 1, 4분기 정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기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